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스닝 전문 선생 마크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 리스닝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좀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요 제 첫 강의고요. 토플 리스닝 프로젝트 1번 뭡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해야 될 게 많이 없을 것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은, 리스닝 영역, 그죠? 토플 리스닝 영역이 무언가를 하는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개로 갈라져 있죠? 저는요,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는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문제풀이, 그죠? 문제 유형이나, 뭐, 출제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이 강의를 듣고, 그죠? 강의를 듣고, 그 개념이나, 그죠? 그 다음에 그 원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안 들린다 이거죠?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근데 들리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리스닝 프로젝트는요, 저 리스닝 파트입니다. 저 리스닝 파트를 우리가 해결해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안 들려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리스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분리해가지고 봐야 돼요. 소리는 분명 들려요. 근데 안 들린다는 게 뭘까? 처음에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이 안 들린다는데 나는 분명 음원을 틀었고 소리도 충분히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것은요.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거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 파악이 안 된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내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히 어휘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안 들리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단어를 왜 안 들리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가 뜻을 모르든지, 그죠? 제가 이제 들려드리는 단어의 어떤 뜻이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발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어책을요 들고 살아요. 그죠? 우리가 학원을 갈 때나, 그죠? 학교를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대부분 단어책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단어를 잘 공부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단어를 눈으로만 공부를 하지 실질적으로 발음까지 가지고 오기는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단어들이 어떻게 소리로 나오는지를 공부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 오케이? 스키마인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히마라고 불러요. 웃기죠? 그냥 웃겨요. 왜냐면은, 스키마라는 걸 알고 나서 히마라고 부른 사람을 보면은 정말 웃깁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몇 년 동안 그냥 히마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스키마라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스키마랑 히마랑 뜻은 똑같은데, 어디에다가 뭘 정확하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죠?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를 쓰고 있는 이 원어민들도 그걸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고 이제 피하는 거죠. 결국엔 잘 모르니까. 발음은 다르고 뜻은 똑같은데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써버리고. 오케이? 나중에 또 들으면은 이게 그건가? 아니면 저건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발음을요, 애초에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어떤 언어를 배울 때나 발음이 정말 중요해요. 발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어떻게 가고 있어요? 문법부터 잡고, 그 다음 단어의 뜻을 잡고, 그 다음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맨 마지막에 해도 괜찮은 겁니다. 원래는 발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많이 알아요. 우리가 많이 알아요. 모르면은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발음은 많이 몰라요. 우리가 요거를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발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연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연음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어휘에 문제점이 있다. 어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뜻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발음의 문제점이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연음이에요. 연음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연음에 익숙해지는 두 번째, 자주 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음의 법칙을 학습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해요. 연음의 법칙을 합숙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을 때 연음의 법칙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할 기회, 저마저도 연음의 법칙을 생각을 안 합니다. 심지어 연음의 법칙들이 뭐가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때는. 몇 개가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음의 법칙은요,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참 좋아요. 문제점은 들을 때는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연음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자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들어줌으로써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주면 안 됩니다. 뭐 잘 때 듣는지. 이거 최악이에요. 그죠? 뭐 잘 때 듣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귀가 멀쩡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그죠? 계속 귀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집중해서 자주 듣는 거예요. 오케이? 집중해서 자주 듣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음을 습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번음의 법칙은 제가 봤을 때는요, 교수가 될런지 아니면 강사가 될 때 좀 이렇게 배워주면은 남을 가르칠 때는 참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듣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연음 자체의 문제는 크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안 들려요. 그럼 연음의 문제일까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연음의 문제보다도 요즘 추세는요, 연음이 아니라 뭐 추세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요즘에는 연구에 의하면은, 그죠? 아니면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연음보다도 아무래도 어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죠? 의미 단위로 받아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연음의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다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장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 그러니까 어떤 문법 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서 어떤 문법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문법들이 어떤 구조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법 구조를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라이팅 할 때나 이런 데서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리스닝 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리스닝 공부할 때 문법을 먼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듣는 걸 배웠어요. 의미 단위를 전달을 받는 걸 배웠지, 문법을 통해서 뭔가 리스닝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 크게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제가 말하고 있는 어순, 제가 말하고 있는 문장 구조는요, 의미 단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단위로 내용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나오겠죠. 선생님, 제가 의미 단위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의미 단위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의미를 우리는 의미 단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의미 단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의미 단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리스닝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어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연음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문장 구조라는 걸 봤어요. 문장 구조는 어순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미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내가 안 들려요. 그거의 네 번째 문제점은 집중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케이?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오케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번 보시면 의지를 키운다. 그죠? 뭐 의지가 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리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안 보이면 떨어지듯이. 그죠? 안 보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 떨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의지가 약해서인지, 그죠? 아니면 소리의 그죠? 음량이 적어서인지, 이런 것들은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요. 오히려 시간만 많이 보내게 되고요. 별로 의욕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이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앞에서 뭔가를 놓친 겁니다. 앞에서 뭔가를 놓쳤든지 아니면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앞에 게 잡히면 그 다음 게 잡히고요. 그 다음 게 잡히면 그 다음 게 잡히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싶어요. 알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뭐 따라 적든지, 그죠? 듣고 적든지, 아니면 따라 말하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부분들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근본적인 거. 무슨 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강의를 보세요. 강의 같은 경우는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내가, 그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잡아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요 훨씬 편해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나 통째로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죠? 그 목적 안에는 기준들이 존재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듣는 거랑 생각 안 하면서 듣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단어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단어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그랬었죠? 단어의 큰 문제점은요,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뭐가 있었죠? 연음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음은요, 여러분들이 연음의 법칙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주는 그 시간의 법칙을 그냥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시간을 좀 써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이 편하죠. 그죠? 연음의 법칙 다 배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음의 법칙 말고 시간을 투자하자. 오케이? 아주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순이다. 영어 어순대로 우리가 들어줘야지만, 그죠? 그래야지만 듣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의미 단위를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받아주자. 오케이? 그래서 의미 단위로 듣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리스닝 프로젝트 뒤쪽에 가면은 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점.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데 그 집중력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안 들려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쪽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과 기준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오케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의미 단위로, 그죠? 우리가 좀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어들은요, 크게 신경을 안 쓸 거고요. 발음에만 조금 신경 쓸 거고요. 연음은 아예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연음은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의미 단위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지금 강의를 들을 거니까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 뭔가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볼게요. Many scientists are speculating that 그죠? So many scientists들은 speculating이라는 뜻은 추측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Many scientists are speculating 그죠? 뭘 추측하는지 볼게요. that fertilizers humans use for crops 오케이, 다시 한번요. fertilizer스니까 비료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추측하고 있냐면은 fertilizer에 대한 거를 추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re speculating that fertilizers humans use for crops. 이게 이제 문장이 좀 갈라져 있긴 한데요.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문법 구조는 우리가 생각 안 하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re speculating that fertilizers humans use for crops 그죠? 인간들이 활용하는 그런 비료에 대한 얘기예요. can wash into seas. 그죠? 뭐라고요? Can wash into seas. Can wash into seas. 그죠? 물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대요. Can wash into seas. 그 다음에 where they can foster the growth. 그죠? foster이라는 뜻은 어떻게 도모해 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where they can foster the growth. 그죠? where they can foster the growth. 그죠? growth를 foster 한다는 뜻이니까 그 성장을 어떻게 도모해 준다 이거죠? where they can foster the growth of phytoplankton. 오케이, 파이토플랭크ton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어떤 플랭크톤이라는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다 끊어놨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뭔가를 도와주고 있대요. 뭐가요? fertilizer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당겨가지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Many scientists are speculating that fertilizers humans use for crops 얘네들이 can wash into seas 내려가서? where they can foster the growth of phytoplankton. 네, 그 fertilizer이 뭔가의 성장을 도와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fertilizer들이 뭔가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딱 잡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거죠. 그게 진정한 리스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예요? 발음 중요했었죠? 그죠? 단어들이 중요했었습니다.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발음들이 중요했었어요. fertilizers나 foster이나 이런 단어도 좀 외워뒀단 말이에요. 문제는 foster 뭐 이렇게 외워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foster, fertilizer. 근데 이 발음도 마찬가지로 몇 번 조금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의미 단위로 받아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의미 단위로 받아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목적과 그죠? 기준을 생각하면서 들어주라 이거죠. 그러면은요,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면은 그죠? 시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익숙해진다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뚝뚝뚝뚝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스닝 프로젝트에서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좀 유익한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